226페이지 부동산 정보 관리 및 보칙인데, 이번에 고유 식별 정보 처리 이거는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고유 식별 정보는 법령의 규정 없이는 수집, 가공, 처리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을 뿐이에요. 개인정보라는 게 뭐냐면, 개인정보가 아니라 이게 고유식별 정보라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세 가지죠.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네 가지네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이걸 고유식별 정보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법령의 근거 없이는 수집, 가공, 처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226페이지에 적어놨고요. 시험에는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게 227페이지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걸 읽어보고 지금 앞에 법령할 때 비교를 한번 했었죠? 그럼 비교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보고 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 기억해 보면 실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한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냐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망부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인데, 기억해 보니까 신고 간청이 적발하기 전에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 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거짓 부정한 망부로 허가받은 경우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는 보면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그라미 3번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 기억해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니은은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디귿에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포상금 지급액을 보니까 거짓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이고요.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허가 위반은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포상금 지급 절차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 미음에 보면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방법에 보면은 2명 이상이 그 허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균등하게 배분, 균분. 니은에 보면 디귿에 보니까 그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 디귿에 보면 229페이지.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2명 이상이 각각 한 걸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신고 또는 허가 간청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부동산 정보 체계에 기록하여야 한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포상금 앞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포상금을 비교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포상금 제도가 세 가지가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앞에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도되어 등록증 자격증을 부정한, 처음에 무등록, 아예 무등록,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세 번째 양도되어 한 경우에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법에도 지금 조금 전에 읽어봤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세 가지가 뭐가 있었느냐면, 거짓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보상금 지급 대상이고,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를 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처벌 규정은 이 무등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되어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 가격의 5% 과태료입니다. 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토지 취득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죠.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에 있습니다. 이게 19번, 20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잖아요. 오늘 했죠. 불법 전매하다 적발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포상금을 받으려면은 이 무등록의 경우에는 무등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이 공인중개사법은 전부 다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사유가. 근데 부정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돼야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돼야 되고요. 과태료가 부과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역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이행명령이 있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불법 전매의 경우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보상금 액수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 원입니다. 보상금이. 근데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과태료 금액의 20%가 보상금이고, 한도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좀 전에 읽어봤을 때 한도액이 1천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50만 원이고, 주택법에서는 보상금 1천만 원이다. 지금 조금 전에 이거 2번을 읽어본 거예요, 책에서. 그 다음에 보상금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100분 50을 지원할 수 있다. 근데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보상금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주택법에서는 국고로 지급을 합니다. 보상금 국고로 지급을 한다.